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슈퍼밈을 형성해가는 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BTS는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BTS 노래 버터는 10주 이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 또한 한국 최초이자 비영어권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동시 수상했고 최근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창사 이래 최초로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국내외 많은 영상들이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각설하고 우리의 K문화 컨텐츠가 왜 슈퍼밈을 형성하는지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밈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로 모방과 같은 복제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슈퍼밈은 사회생물학자 레베카 코스타가 언급한 것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널리 만연하여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체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슈퍼밈을 세계 사람들의 뇌를 차지하고 세계적 현상을 만드는 거대 문화 코드로 해석하고 한류가 그와 같은 거대 문화 코드로 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매체들이 세계 문화 패권국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로 한국을 지목하고 한국을 모방하는 국가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한류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슈퍼밈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의 문화 유전자로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류가 슈퍼밈을 형성시켜 나가는 원인은 한류 속에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아미입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덤의 명칭으로 군대라는 의미처럼 방탄소년단에게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이들이 나서 모든 것을 방어할 정도로 그 화력과 단합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K-POP 아이돌 팬클럽 회원의 국적이 한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 순서인데 반해 아미는 미국 팬덤의 숫자가 압도적이고 아시아 문화의 보수적인 유럽의 팬덤까지도 급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례없는 현상이 BTS의 노래 속에 담긴 홍익인간의 문화 코드를 아미들이 공감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아미 중에 셀럽들도 많지만 초창기 아미는 미국 내 이민자, 유학생,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 갈등과 이민자 혐오로 인해 소외되고 상처받아온 이들은 자신들처럼 변방의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한 비주류 보이그룹의 메시지에 공감하였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치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BTS의 노래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상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오프라인 영어 회화 모임에서 이와 같은 아미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는데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BTS의 노래를 듣고 희망과 활력을 얻게 되었고 영어를 공부해서 전 세계의 아미들과 교류하며 BTS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소우주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미에게 BTS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이자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이는 BTS가 음악을 통해 작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문화 유전자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문화 유전자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또한 홍익인간의 문화 코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생충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 속 폐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와 칸을 제패한 기생충은 지하,
반지하, 1층, 2층, 수직적 기준으로 나뉜 공간을 통해 계층 간의 간극을 계급으로 표현하면서 계층 간 단절과 갈등이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제의식은 역으로 생각할 때 계층 간의 소통과 상생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홍익인간의 문화 코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중 선한 마음을 가진 성기훈은 심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탈북소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와 같은 장면들은 소외됨 없는 진정한 연대가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일남 할아버지가 성기훈과의 목숨을 건 구슬게임에서 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깐부를 맺으며 자신의 마지막 구슬을 양보하는 장면이나 약한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해 만든 장치인 깍두기 룰을 적용하여 짝을 찾지 못한 한미녀가 살아남는 장면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류애를 회복하는 홍익인간의 문화 코드가 외국의 여느 데스게임 장르물과는 분명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가 슈퍼밈을 형성시켜 나가는 원인은 한의 정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은 억울하거나 원망스러운 일 등 불가항력적 고통에서 비롯된 슬픔과 화가 섞인 감정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의 침략을 받으며 느꼈던 좌절과 굴욕으로 인해, 그리고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로 인해 한의 정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서는 현재에도 이어집니다.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상흔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지만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긴 수조 계급론과 같은 갈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후회감을 느끼면서 한의 정서를 갖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BTS의 노래 속에는 이러한 한의 정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2013년 6월 소형기획사 빅히트는 당시 대형기획사 SM, YG, JYP가 산분하던 K-팝 시장에 힙합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내놓습니다. 대형기획사 아이돌들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데뷔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못한 환경 속에서 불안한 청년의 고뇌를 간직한 채 데뷔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출신이다 보니 백인 중심 서양 언론의 인종차별적 폄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BTS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노래 속에 녹여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이 노력했지만 차별과 제약으로 답답함, 분노, 좌절, 슬픔을 느끼는 청춘의 애환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동시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쩔어와 불타오르네 속에 들어있는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봄날과 에필로그 영 포레버 속에 들어있는 좌절과 슬픔은 불가항력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덧붙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또한 한의 정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더 핌 오브 봉준호를 출간한 미국 체프먼대 영화과 교수 이남은 봉준호 감독에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부조리라고 답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봉 감독이 그동안 만들어온 7편의 영화들은 모두 사회적 부조리를 바탕에 깔고 있었고 기생충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개인적 한의 감정으로 치환시켜 폭발시킵니다. 주인공 기택이 박 사장 아들의 생일 파티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은 그동안 기택이 느껴온 모멸감이 차곡차곡 쌓여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생충은 계층 양극화, 중산층 몰락, 약자와 약자끼리 치고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결국 개인에게 한의 정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생충 속에 들어있는 한의정서는 우리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왔던 문화 코드로 전 세계적 문제의식과 맞닿아서 시대적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내용 자체가 너무 무섭고 강렬하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을 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한많은 등장인물들의 삶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자 성기훈을 비롯해 탈북자, 이주노동자,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은 모두 빚에 쫓기는 자들로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들은 등장인물들이 왜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식 눈물샘을 자극한다는 의미로 K신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일상 속 애환과 황동혁 감독의 개인사가 얽혀있는 오징어 게임 속 한의 정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에피소드 운수 좋은 날은 백미였습니다. 성기훈이 게임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와 죽어있는 엄마를 보며 나 돈 벌어왔어 라고 읊조리는 장면은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 속 한의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가 슈퍼밈을 형성시켜 나가는 원인은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에 있습니다. 보통 한국 문화의 특성을 말할 때 역동적이고 빠르며 흥이 많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노래방 문화나 떼창 문화가 말해주듯이 한국인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함께 호흡하며 흥겹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 봉준호 감독은 한 캐나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TS가 보여주는 파워는 저의 3000배 이상이다. 우리는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다. 감정적으로 격렬하고 다이내믹한 나라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봉 감독의 말에 동의하지만 한류의 문화 코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울림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이 많고 감정적으로 격렬한 나라들로 치면 남미나 남부 유럽도 빼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문화 코드에는 그 발산된 감정을 상황과 맥락에 어울리도록 만드는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적 배경과도 관련된 부분으로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온 자그마한 반도국가가 생존을 위해 취했던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1950년대 이후로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세계 패권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나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같은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를 통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시기에는 H.O.T, 잭스키스, S.E.S, 핑클과 같은 아이돌 문화가 생성되었고 스크린 쿼터제 축소 시기에는 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 코드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비디오 저널리스트 니콜 파인맨은 BTS의 인기 요인을 교차성과 혼종성으로 추격합니다. 파인맨은 미국 내 BTS 팬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BTS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혼합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간 연결을 시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 가능한 보편적 음악 콘텐츠를 제공해왔다고 말합니다. BTS는 이전에 없었던 힙합 아이돌을 표방하면서 데뷔 초 힙합 마니아층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힙합, 락, 팝, 댄스 그리고 아이돌의 교차점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며 BTS 음악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땀 눈물이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의 경우 포인트 있는 대목이 퍼포먼스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거나 의상과 소품들을 이용해 BTS의 세계관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지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으로서의 BTS 유니버스까지 생성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LA 비평가협회에서 기생충을 통해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LA 비평가협회의 온인 주한미군 방송인 AFKN이 생각나고 자신이 어릴 적 AFKN을 통해 다양한 영화들을 보며 몸속에 영화적인 세포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AFKN은 1960년대 중반부터 텔레비전 방송 송출을 시작한 미군 방송으로 냉전 문화와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본 감독의 이와 같은 수상 소감은 자신의 영화 세계가 다양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 감독은 미국 문화의 상징인 아카데미 사관왕까지 차지한 후 자신의 우상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이는 미군 방송을 보며 자란 시네마 키드가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역동적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영화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한국의 특별한 역사 흐름 속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가 기생충에도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를 스토리텔링 자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6가지 게임은 한국의 전통 놀이들로 전세계 남녀노소 누구든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런 게임을 이용해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되는 데스게임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공존하는 흥과 한의 정서를 역동적으로 조화시키는 동시에 무거운 사회 문제를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치환시켜 세련된 감각까지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게임과 역동적으로 이어짐으로써 시청자들은 게임의 스릴과 현실 문제의 냉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전통 게임들을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냉혹한 현실 세계를 투영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사용하면서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를 스토리텔링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류 속 문화 유전자를 홍익인간의 정신, 한의 정서, 역동적 어울림의 문화 코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최근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개정판에 한류, 먹방, K-뷰티 등 20개 이상의 한국 단어를 유례 없이 추가했고 더 타임즈는 한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류의 인기와 배경을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류가 독특함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근대성을 형성시키며 세계적 현상을 생성시키는 거대 문화 코드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한류의 대세적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한 나라의 문화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모습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모습이 합쳐져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류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통한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